없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3회 총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002억 7,964만 원으로 기존액 대비 71억 9,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사업소 일반 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하여 기존액 대비 4억 3,900만 원 증가한 143억 7,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존액 대비 3.8% 증액된 1,934억 6,741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존액 대비 0.1% 증가한 1,068억 1,223만 원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은 실시하기 전에 잠깐 의원님들께 좀 당부드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심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집중돼서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불효 불급 사항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시에서 편성해서 왔지만 그래도 더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집중해서 좀 질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잠깐 한번 봐보시죠.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로 해서 20억 원이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산출 내역들을 보니까 계약 물량 증가하고 원수 사용량 증가해서 지금 대략 한 20억 정도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그 올해 사업 편성을 하면서 예측이 혹시 안 됐나요? 예측을 이제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사용한 물량하고 올 1월부터 6월까지 사용 물량을 비교해봤을 때 한 26.2% 정도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증가할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억을 추가로 이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본예산들 계산을 본예산들을 이제 편성을 할 때 사업 예측은 좀 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 평택시가 지금 그 상당히 많이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변화도 많이 심하고 그래서 아마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사업 예측은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도 구입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반대로 삭감이 됐는데
거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월별 집행액 30억 정도 예상해서 5억 정도 잔액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수석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2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돼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역산수도 원수 구입비는 그 공업용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삼성전자하고 가스사 부지가 전적으로 100%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 예산서를 잡을 때 삼성전자하고 가스사가 이제 얼마를 쓰겠다는 예측을 해서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삼성이 이번에 가동이 조금 빨라졌다고 좀 판단이 되는지 물 사용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 20억을 추가로 좀 세운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3페이지는 광역산수도 정수 구입비입니다. 요거 정수는 이제 평택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인데 사실은 요 5억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부정 처분해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부정이 예측되는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다른 급한 예산으로 좀 돌리느라고 이런 작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이제 상하수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들 보면 지금 예산 3차 추경 올라온 거 보면 거의 삭감 처리예요. 삭감 처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만 놓고 본다면 그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 예측을 좀 잘 해서 그 다른 사업들을 불가피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제 과하게 사업 예측을 잘못해서 과하게 잡았다가 다른 사업들은 못하는 상황에서 연말에 가서 이제 삭감을 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대부분 남으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반납해서 불용액으로 해서 이제 반납 처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올 추경을 보면 3월달에 미리 다 삭감을 해버려요. 이게 지금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 유추를 해보면 연말에 반납을 만약에 이제 하다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 힐링 금액에 또 적용으로 인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불이익이 가지 않나. 그러니까 좀 그 평상시 봤던 금액보다 적게 이제 편성하게끔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지금 미리 3회 추경에 이제 삭감하는 경우를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신 것 마냥 특별히게든 일반이게든 지금 이제 다른 데 써야 될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삭감해서 그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쓰려고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좌우지간 그 이번 3회 추경에 지금 삭감 처리된 금액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 삭감 처리된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그동안 못 해왔다라는 부분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 예측을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쪽에 보면 저희 노송수관로 정비 공사 갱생 사업비로 해서 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송수관로 갱생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겨울철 이제 그 공사 못하는 그 기간들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이 금액 가지고? 제가 수도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노송수관로 정비공사는 팽성배수지 그 건설공사하고 좀 연계되어 있는 공사인데요. 팽성배수지 건설공사를 당초에는 안성천 횡단 부분입니다. 압입해가지고 신규로 관로를 매설하는 거로 책정을 했는데 약 사업비가 좀 한 120억에서 150억 사이가 나오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을 못할 것 같아서 기존에 못 쓰는 한 30년 동안 전에 묻어놓은 그 안 쓰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갱생을 하는 거고요. 그 안성천 횡단 구간은 겨울철 아니면 공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1월, 12월에 공사하기 위한 4억만 우선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다. 네. 이 예산을 그 지금 편성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겨울철은 공사들을 대부분 안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이 금액이 과연 유용하게 그 기간 안에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1쪽서부터 보면 쭉 그렇게 이제 12, 13쪽들 보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건설 공사가 들어오는데 이게 원인자 부담이니까 일단 시로 일단 돈이 그 원인자 부담을 하시는 분들 측에서 돈이 들어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금액들입니까 이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한번 보면 고덕산당 공업용수 운영관리 시설 설치 공사비료에서 2억 8,400만 원이 또 이게 또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들은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걸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까? 그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기 예비적인 사업 예산도 일부 포함이 되겠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검토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좀 죄송합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좀 설명 좀 저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포승 등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뭐 팽성, 진이, 서탄, 이화, 오성 뭐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11개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관리 대행비가 보니까 11개소가 총 사업비가 보니까 한 110억 정도 돼요, 대략.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 금액 안에 뭐 그 관리 운영비 플러스 거기 하수 처리 온이들 뭐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까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 처리비는 시에서 그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다 이제 대행하시는 분들한테 운영에 관련된 것만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폐수 즉 온이 같은 거 뭐 슬러지죠 쉽게 말하면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까지를 전액을 다 그쪽에다 대행비로 네. 줘서 처리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역시 1억 2천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통북 공공하수 처리 시설 유량 조정조 관리 대행비. 이게 연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말에 그 불응액 처리를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산미 추경에 그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예,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반 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하고 이제 세출 관리부서가 다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이제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이제 감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감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연말에 가서 그 잔액들 반납금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충분한 이제 뭐 지금같이 뭐 이제 그 긴급한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제 연말 최종적으로 이제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올해 쓰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올해 그렇습니다. 안에. 올해 사업 안에 이걸 반납을 해서 나머지 3개월 동안 그 네네. 다른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경 예산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경전 예산안 사업 설명서의 그 1쪽을 보시면은 아까 그
강정구 의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원수 구입비가 20억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업용수에 따른 사용용수로 삼성전자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덕 산업단지 쪽 이쪽도 다 네, 고도 산단에 사용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스이사하고 삼성이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20억을 추경을 세울 때는 그만큼 이제 물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네. 원인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평택시의 산업단지 쪽이 원활히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이유하고 같죠. 네, 그렇게 보시면 경제성이 좀 높다 이런 거 같다는 얘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쪽에 보면은 정수 구입비가 5억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용수가 상수도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물량 중에 아직 뭐 여유분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우리가 12월까지 사용을 하려면 기간이 꽤 남았는데 지금 뭐 예산 집행률을 보면 47%예요. 정수 구입비 예산 집행률이. 근데 이렇게 조기에 뭐 이렇게 추경 예산에서 삭감시켜도 관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년도 이제 그 사용 전체 결산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 7월까지 이제 사용한 부분 누계 전체를 판단해서 이제 23년도 이제 예산액 대비 이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억 정도 이제 저기 잔액이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5억만 이번에 이제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상하수도 사업소의 예산은 특별회계로다가 운영을 하는 사업소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일반회계에서 올해 그 전입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올해 일반 회계에서 받은 돈이 이제 상수도 특별회계가 한 200억 정도,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한 20억 정도, 그 다음에 하수 특별회계가 123억 정도 해가지고 총 143억 4,100만 원 정도 저희가 전입을 받았습니다. 상수도가 20억, 네, 하수도가 123억 정도. 하수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여기 이제 국도비 이제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12 이제 매칭 사업 때문에 이게 좀 많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용자 부담, 원인자 부담금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이제 BTL 사업이라 가지고 기존에 이제 하수 정비 사업을 했던 부분이 민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있어가지고 매칭 사업 때문에 많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천 정수장과 송탄 정수장 두 군데를 평택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쪽에서 그 생산하는 정수량은 지금 평택시에서 일일 15,000톤 생산을 하나요? 예, 유천- 두 군데 15,000에서 3만 톤 정도 3만 톤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그 물량은 부족한 현상은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현재 그 진이천 안성초 여건 하에서 최대한 지금 저기 이제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해에 그 유천 정수하고 송탄 정수장에서는 크게 뭐 물이 부족한 현상은 없었던 거고 올해까지도 아직 부족한 현상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수도 과정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유천하고 송탄정수장은 시설 규모는 15,000톤씩이고요. 네네. 그 시설 용량을 15,000톤 최대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비도 하고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량은 송탄 같은 경우에 한 12,000톤까지 생산을 하고요. 유천 같은 건 한 10,000톤까지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철하고 송탄 정수장이 생산을 많이 할수록 저희에게는 원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수질하고 유천하고 송탄 정수장 수질하고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원수만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은 송탄 정수요. 정수는 다 똑같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수질 기준에 맞춰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약품 처리나 이런 부분이 우리 저 원수가 나쁘면 약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약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1년간 약재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11쪽에 보시면은 브레이시티 배수지 건설 공사가 있어요. 지금 뭐 예산은 뭐 한 56% 정도 예산 확보는 돼 있고 원인자 부담 사업이고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죠? 예, 배수지. 저희가 국도 1호 쪽에서 따가지고 브레인시트까지 가는 관로를 매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산업단지 안쪽에 가장 높은 지역 산 쪽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국제대학교 가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도 쪽에서 가다 보면은 쪽에 좀 가장 높은 쪽 산에 보면은 산이 있어요? 예, 저희가 평택에서 보면 그래도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그래도 꽤 높은 산이고요. 그쪽에다가 지금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천막으로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시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지대가 좀 높을수록 그 경비가 절감이 되는 거죠? 배수지 역할이. 네, 당연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비 자체가 들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찌 뭐 차질 없이 준비는 잘 되고 될 것 같습니까? 네,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레이시 산업단지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사 지금 이제 기반 공사, 토목 공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국제 아주대학 병원이라든지 또 신시가지 건설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원인자 부담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는 않을까요? 원인자 부담금 뭐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는 게 좀 수월합니다. 근데 좀 중소규모 같은 데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같은 민간 개발 사업들이 조금 불편하고요. 나머지 대규모 사업 같은 데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는 거는 착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원인자 부담금 관계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 그 지역에 각 그 지역에 몇 군데 정도나 이렇게 유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협약을 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는 거의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 시행을 하려면은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는 공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주는 만큼만 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협약서를 안 쓴 부분은까지는 뭐 인정 안 하지만은 협약 쓴 부분은 착실히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원인자 부담금이 타 시군보다는 평택이 좀 높다 금액이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평택이 이제 뭐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로 따지면은 최남단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떤 뭐 거리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 물을 사용하고 싶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좀 원인자 부담금이 높다, 금액이 좀 높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통북동이죠. 통북동 그 배수 하두종말 처리장
하수과죠, 하수과. 지금 거기 보면은 (0%예요) 예산 집행률이. 이게 아니고 지금 사업 준비가 어디 몇 프로 되어 있죠? 통복 하수정말 처리장은 처리장 신설하고 있는. 예, 민자 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민자 사업은 자금 집행이 0%가 맞고요. 0%죠? 예, 지금 피맥의 최종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근본에 추경에 세운 거는 그 이전하는 통복 처리장 주변에 이제 그 신대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주민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비 행정 절차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나 이런 걸 이제 시작을 하려고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기존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고 이 추가로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을 신설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민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존 처리장은 폐쇄하는 겁니다. 폐쇄랍니까? 네, 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처리장 시설을 했는데 그걸 폐쇄시킨다고요? 그게 이제 그 내구 연한 30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아파트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로 이제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공공하수 처리 시설 이것도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치상으로 보면은 이 하천이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그 끄트머리 부분이에요, 위치상으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안성천 신대동 그 끝자락으로 갑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그 환경 문제가 좀 많다는 말씀인가요? 예, 유해 환경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통복 처리장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처리 용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정돼 있는 지금 규모 상에서 저희가 이제 7만 5천 톤인데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투자하느니 새로 짓는 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이제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평택시가 이제 대도시화 되면서 쪽 삼성전자에 따르는 협력업체 산업단지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제2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신설을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기존의 하수종말 처리장은 우리가 이제 그 주거 지역 쪽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남부 지역 주거 쪽으로 해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폐쇄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제2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신설하고 있는데 기반 시설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비하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의원님 하나만 좀 저기를 하면 산업단지는 폐수 처리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주거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산단이 조성되는 데는 폐수 종말 처리장이 다 각자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고독 택지는 고독 택지대로 저희가 처리장을 이제 건설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계에 따른 처리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통복 처리장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기에 이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통복 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 그 악취나 뭐 이런 거를 해소하고자 그 개선을 한다 그러면 다 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복개를 해도 사실상 냄새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해서 그 이제 건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100% 시비 사업이죠. 아닙니다. 국비 이제 지원, 국도비. 민자 사업이고요. 국비 지원은 사실상 한 100억 정도만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기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회수를 해가는 겁니다. 그 전에 하수도 하수도료 인상 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3년간 해서 20%씩 증액해놓은 거로다가 네.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하고? 뭐 연계가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거는 이제 기존 도시임지에 있는 우호수 분리나 그다음에 하수 관리, 그다음에 처리장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주는 사실 이제 그 주민들한테 저희가 시민들이 이제 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하수 처리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올리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올리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통복 제1 하수 정말 처리장이 몇 년 동안 지금 운영을 했던 겁니까? 저희가 최초서부터 하면 30년. 30년. 예. 그럼 지금 제2의 하수 정말 처리장이 지금 신설이 되고 나서 네. 그 주변에 또 어떤 도시화가 되면은 또 유해 문제 때문에 또 이전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 했던 처리장들은 다 지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하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다 오픈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악취가 안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은 다 공원이나 체육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심지 가운데에 있더라도 악취나 뭐 지금 예를 들어드리면 소사벌의 이화 처리장은 소사벌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처리장도 물론 고덕 택지의 말단부에 있긴 하지만 지제 역세권 하고 나면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현대화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도시 확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통복 처리장 기존 처리장은 도시가 확장되면 될수록 이제 민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당장 현재 당장은 이제 주변에 뭐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입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은 영구적으로 평택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다가 중간에 중단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영구적으로 앞으로 100년이고 150년, 200년 계속 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운영 단계를 30년 정도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그 시스템이 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제2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그 평택 시민들이 그 안고 갈 부담이 엄청 크다는 말씀이죠. 아 그게 이제 그 30년을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현대화 사업을 해놓은 처리장은 이제 유지 보수를 하면 됩니다. 30년이 됐어도요. 근데 지금 이제 과거의 처리장은 왜 30년이냐면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거를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처리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폐쇄를 하고 새로 짓는 거죠. 현대화 사업이 끝나 있는 사업들은 30년이 되더라도 유지 보수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우리 그 과장님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집행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은 낭비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이전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시작이 된 사업이고 지금 집행률은 0%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용역 설계라든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하여간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고요. 그 상수도 상하수도 공무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공무소 운영하는 그 협력업체가 지금 12개 업체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의 내용이 보면은 상하수 사업소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진행 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업체 편중 계약 지향하여 많은 지역 업체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감사 보면서 감사 의견 사항입니다. 우리 그 상하수도에서 답변 내역이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업체 우선 선정하여 계약 체결을 하고 관내업체 물품 우선 설계, 권고, 나라장터 등록, 관내업체 사전 조회, 지역업체 활성화 추진 현황,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및 설계 반영, 데이터 관리, 월간 보고 및 분기별 보고의 실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 월간 및 분기별 보고 자료는 있습니까? 저희가 시 차원에서 이제 분기별로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한 평택시에 면허업체들이 한 150여 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12개 업체가 약 한 3년씩 그 계약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무소 개정을 하면서 문호 개방을 하여 좀 여러 업체들한테 공평하게 그 사업 오더를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의원님들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거 3년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제 9월달에 이제 공고를 해서 대행업체를 저희가 이제 접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개 업체가 저희가 이제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저희가 알기로는 12개 업체뿐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업체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위해서 이제 경쟁 체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규칙에 이제 별표 2에 보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 기준을 저희도 이제 올해 연말 안에 평가 기준을 이제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 검토를 좀 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 체계에 맞게 개방이 되고 서로 이제 오픈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개선안에 대해서 좀 서류로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그 보고자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가 끝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통북 하수종말 처리장에 정화조 분뇨 방출이 하고 있나요? 정화조? 있죠. 아마 그 분뇨 방출 시에 기계가 오작동이 자주 발생이 돼서 분뇨를 방출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관리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환경 쪽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운영사가 운영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방출을 하다가 기계가 오작동이 되면은 수도비 돼가지고 아마 그 방출이 중단되고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좀 예.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광역 상수도 원수 구입비 이거 많은 지금 앞서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광역 상수도 원수 사용 요금 및 요금 납부라고 해서 이게 지금 26.6% 증가한 지금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원수가 지금 공급을 받고 있나요? 우리 원수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먹는 물은 정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정수. 원수는 이제 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그 네. 물을 원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수가 지금 삼성전자, 의왕, 화성, 뭐 수원, 수원, 화성, 평택까지 오고 있는데 이게 관로가 다 연결돼서 원수 공급을 지금 받고 있나요? 네, 공업용수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관이 연결돼 가지고 삼성역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원수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별도 관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별도관이- 1단계 예. 공사는 끝난 지가 좀 돼서 1기 공장 가동할 때부터 그 원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한 개 22만 톤이 현재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용량이고요. 예. 현재 사용량은 지금 올해 보니까 한 15만 5천 톤 정도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초 잡을 때는 조금 물량을 좀 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20억 더 추가로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지금 아직 완료된 건 아니죠? 그건 지금 2단계 이제 하려고 2단계 하게 되면 우리 평택시 원수 공급이 일일 얼만큼이나 유입될 수 있어요? 지금 2단계가 25만 톤입니다. 그러면 47만 톤의 원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47만 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존 실제 물량이 지금 일일에 12만 2천 톤에서 지금 12만 3천 톤, 1,000톤이 증가가 됐고 고덕 산단 공업용수 사용량 물량을 보니까 이게 12만 2천 톤에서 15만 3천 톤 지금 일일에 3,300톤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게 원수 구입비가 이게 지금 20억이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 물량하고 현재 사용량하고 좀 그러신데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 계약 물량을 높게 잡게 되면 예. 그 단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단가를 좀 낮게 잡으려고 낮게 잡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12만 2천 톤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랬죠. 예. 수자공사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예. 계약 물량을 좀 변경을 하라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뭐 12만 3천 톤까지만 올려놓은 상태고 지금 사용한 거를 보니까 15만 톤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아마 계약 물량을 15만 톤에서 16만 톤까지 올려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계약 물량이 원수 구입비 증가해가지고 3,300톤이 지금 늘어났는데
내년도 정도면 보통 한 5, 6천 정도는 톤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측할 때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3.5기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총 소유량이 4기까지가 22만 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내년 말쯤 되고 뭐 4기가 뭐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 공장이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 20톤이 풀로 돌아가겠지만은 내년도에 다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 20만 톤까지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게 원수가 우리 이제 그 공급 용수로 공급 용수로는 이게 원수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시민들도 궁금해요. 이거 원수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되지 않는데 원수 공급이 되나 싶고 저희 의원 자체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저도 여쭤본 사항이고 원수는 공급이 되고 있고 차후에 우리가 2단계는 준공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9년까지 뭐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체 준공이 29년인데 사실은 내후년 말까지는 지금 완료를 해야 5기 공장 6기 공장이 돌 돌릴 수 수가 있게끔 있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우리 그 삼성전자 돌아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궁금사항에 여쭤봤고요. 1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브랜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 부담이네요. 이것도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2차분 공사 추진비 중 브랜시티 배수지 공사 차수분으로 해서 30억 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위치가 1번 국도에서 브랜시티 배수지까지가 약 4.4km라고 했는데 맞는가요 이게? 지금 송 배수관로가 한 4.4km가 되고요. 예, 배수지 용량이 27,000톤. 27,000톤. 중간에 이제 가압장을 돌려서 배수지까지 올리는 양정 수량이 한 32,000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번 추경에 30억을 세우게 된 거는 예, 브레인시티에서 예산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세운 겁니다. 원인자 저희는 자기 예, 돈을 주려고 할 때 다 미리 좀 받아놓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받으셔야죠.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배수지가 이렇게 보면 그 카이스트 대학 부지 그 맨 위에 꼭대기 까맣게 점돼 있는 데가 거기 배수지 자리인가요?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317번 도로하고 맞닿는 부분이 조금 우위 쪽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덕산단 공업용수 운영관리 시설물 설치 공사 여기는 또 2억 8,400만 원이 감액이 요청이 됐는데 그 감액 용수 내용을 보니까 공업용수 운영관리 시스템 설치 비용이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스마트 수학계 뭐 변경 그러니까 당초 스마트 수학계가 12EA 설치에 5천만 원 변경 스마트 수학계 1A 5천만 원 배수펌프 9EA 설치 비용 이게 감액이 된 건가요? 이게 말씀 이제 드리면은 지금 1단계 공사 22만 톤짜리 만들어서 운영 중인 거 예. 그 41.5km에 대한 유지 관리입니다. 이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거라 유지 이게 관리. 변동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수량이 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수량이 좀 줄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된 네, 사례예요? 네, 유지 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 관리 비용. 이게 비용도 한두 푼이 주는 게 아니라 뭐 2억 뭐 몇 억씩 막 이렇게 줄으니까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네. 저희들도 네, 시민들한테 네, 또 맞습니다. 말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어서 궁금사항이나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수가를 좀 한번 봐주세요. 그 49페이지에 동령마을 일원 그 배수 설비 공사가 120억에서 이게 지금 1억 정도가 감액 요청인데 공업 이게 사업이 완료돼서 반납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럼 완전히 공사는 완료된 거예요? 예, 9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9월 말에. 네, 네. 그래서 1억이 남아서 감액 조치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책 간담회 할 때 여기 동령마을은 120억 들여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거기 옆마을 그쪽에 이제 석정마을이라고 있죠. 15통이라고 그러죠. 거기 한 약 84가구가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차후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은 수립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거 이제 확인했었는데요. 네. 그 앞에 이제 그 석정공원 지금 이제 민자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갈로가 어느 정도 매수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 같이 사업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차질 없이 준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다른 실국수하고는 좀 틀린 부서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이제 지방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는 그 수지를 맞추기는 어렵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전체 예산을 보면 이제 사용료 수입이 한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회계에서 전입해 주는 게 한 5% 정도.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게 한 7% 정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금이 한 33%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타 수입이라 해도 우리가 이제 사업 수입이 한 11% 정도 해서 이제 10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 44%가 뭐라고 그러셨죠? 44%가 사용료 수입, 하수도하고 이제 뭐 상수 사용료 수입이 그 정도 됩니다. 그 생각보다 우리 전입금은 많지 않습니다. 5% 정도밖에. 일반 이게 전입금은 뭐 많지 5% 정도. 네. 이 전입금을 전혀 이 전입을 안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까?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시에서 이제 부담해야 할 같이 이제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화해서 이제 저희도 좀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순수히 이제 상하수도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뭐 크게 뭐 전입금 이렇게 들어올 사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예, 상수도는 거의 뭐 많지는 않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익에서 부담할 돈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일반익에서 감당을 못 해주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액에서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현실화를 좀 일부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지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원수구입비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 이제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원수구입비 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이제 있는 겁니까? 저희 아닐 것 시하고 같은데. 수자공사하고 이제 협의죠. 협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거리도 있고 그죠? 이게 수시로 변하나요? 거의 뭐 변하진 않고요. 기본 이제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초에 2020년도인가 이제 처음 이제 원수가 공급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정수를 공급을 했었고. 네, 정수로 일부 일기 공장에 4분의 1 정도 돌아갈 때 저희가 정수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수 구입비를 최초에 산정을 할 때에는 다른 지자체 원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특별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 공장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떻습니까? 이 원수 구입비가? 원수 구입비는 수자원공사한테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고요. 원수 구입비는 모든 시군이 이제 다 책정을 할 똑같습니다. 때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유지관리 비용이 붙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좀 날 뿐이고요. 그거를 원가로 주는 시군도 있긴 한데 그렇게는 저희가 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톤당 얼마씩이에요? 저희가 303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303원. 그 원가 분석에 의해서 할 거고 처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303원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요금을 의회에 지금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원수의 사용량이 좀 증가가 돼서 이제 예산이 더 이제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평택시 고덕 같은 데는 원수 사용량은 더 늘어났고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전초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최초에 월 12월쯤 되면은 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에 원수 올해 사용할 용량을 좀 받거든요. 근데 아마 그쪽에서 받은 걸 우리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갔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지금 원수 우리가 구입비 대비해서 원인자들이 내는 그런 원수도료 그 징수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인자나 예를 들어 공업용수 지금 같은 지금 20억 책정했잖아요. 네. 2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원인자들이 내는 그 납부 비율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제가 뭐 계산을 잘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304번 중에서 저희가 평택시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받는 게 한 60원 정도에서 70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 한 230원 정도는 그 순수한 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그 우리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 반도체 공장에 정수로 이제 우리가 물을 공급을 했을 때에 그 정수 비용은 비싸지 않습니까? 톤당 뭐 1,000몇백 원씩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한 8개월 정도를 과다 징수를 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그걸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다 처리됐습니까? 그거는? 완료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수와 정수가 총 1년 구입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한 365억 정도. 아니 여기 합치면 여기 얼핏 봐도 47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0억 정도.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쓰는 정수, 원수 총 합계 물 공급 비용이 한 470억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수지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42페이지 보겠습니다. 통복동 그 하수 처리 시설 진입도로 개설 공사. 이거는 어차피 이제 그 통복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어차피 민간에서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관여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제 지금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토지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진입 토지야 당연히 확보해서 예.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 네. 지금 이제 진입도로는 네. 또 공사를 하려면 네. 네. 미리 확보를 해야 네. 되니까 지금 하는 사업 네, 같아요. 네. 맞죠? 56억 5천만 원짜리. 네, 네. 지금 그 관련해서 지금 원주민들 이제 토지주들이나 주위 이제 계신 마을 분들하고는 원만하게 잘 뭐 합의나 뭐 이해를 구하거나 뭐 이런 게 다 원만하게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심 지역이 이제 신대 14통, 15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칠학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도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은 아마 10월이면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주민들한테는 해드리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보상비라도 세워서 토지 보상을 해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마을 주민분들 사시는 곳이 뭐 녹지 뭐 이런 거에 자연 취락으로 또 용도도 변경시켜 주고 네,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면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뭐 주민분들 네, 네. 합의된 염원 사업이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그쪽 주민분들께서 또 인근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이런 이제 뭐 아무리 이제 시설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혐오 시설이라고 아직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12억짜리 공사인데 이제 6억으로 해서 좀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게 뭐 지금 추경 잡아서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추경 3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팽성 처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통복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수계를 다 달리하거든요. 이제 통복 처리장은 안성천을 이제 평택역 쪽으로 넘어서 있는 거고, 팽성 처리장은 저 미군 부대 쪽으로 있는 건데요. 일부 지금 팽성 지역하고 출팔 산단 쪽이 통복 처리장으로 수계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복 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리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 이제 12억인데 이거는 추팔 산단 근처하고 팽성 거를 다 잡았을 때 12억입니다. 근데 급하게 올해 안에 6억 분에 대한 팽성 지역권은 팽성 처리장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은 급하게 해야 네.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죽백 월곡 뭐 배수 설비 정비 공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9억짜리 사업인데 이런 것도 뭐 급해서 하시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죽백 청룡을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이제 빠진 데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못 받는 부분.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이제 개발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이번에 할 때 같이 다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19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뭐 내년 7월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이게 뭐 추경 그 예산 자체도 이 우리 상하수 사업소 같은 경우에 사실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투루 또 시의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적용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짧게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7페이지 신설공사비 보니까 지금 3년 평균 신설급수 신청 건수는 2,793건으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20년도에 2,731건, 21년도 2,741건. 작년 같은 경우는 2,907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측을 좀 더 올해 같은 경우는 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평균량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었을 때 만약에 평균량보다 더 위로 나왔을 때 예산이 더 추가가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뭐 작년도 예측할 때는 사실은 좀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건축이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들어온 게 건수가 올해 정산해 보니까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좀 세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1페이지에 이제 평택시 노하수관로 정비 사업 1단계가 보니까 기정액에서 지금 금액 요구액이 이제 27억, 거의 절반 가까이나 이제 줄었어요. 이제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이제 증감 사유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거의 많은, 애초에 저기 했던 예산보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예측은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죠?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게 단계별로 할 때 총 사업비를 가지고 그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이제 202억을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게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는 못 합니다. 이 예산을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쓰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 하고 이제 2단계를 다시 또 이제 예산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부득이 이게 이 반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가 지금 앞으로의 이제 본 예산이나 이제 추경 부분에서도 많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지금 긴축 재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어들 것으로, 시에서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공공요금은 또 반대로 오르고 있고, 또 원수 사용량 또한 또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다른 지자체와의 이제 상수원 또 문제 갈등까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이제 사용하는 먹을 물, 그리고 이제 용수로서 사용하는 그런 상수도, 원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이게 갭 차이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 세우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의 중에 좀 누락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과장님 지금 그 대선 충당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요거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대선 충당금, 대선. 충당금, 징수, 상하수도 요금, 상하수도 미징수된 거 있잖아요. 체납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일제 정리 기간을 가져가지고 한 7억인가 8억 정도 체납액을 징수했거든요. 해가지고 또 이번에 이제 12월 달까지 한 번 더 할 거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저기 관연도 체납액을 하여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7억 정도. 예, 7억 정도 지금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감사 자료 보니까 19억. 그건 전체. 예, 그러니까 네, 지난해 네, 네. 19억 미징수 됐는데 한 12억은 지금 다 징수가 된 거네요. 그러면 아니죠. 이제 그 19억 중에서 이제 7억 정도 징수한 거고 한 12억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그 이제 체납에 되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현년도 체납액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통북동에 지금 저기 신설하고자 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은 지금 BTO 방식인가요? 네. BTO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네, 거죠? BTO-A 방식입니다. 그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보니까 그 광역 상수도 요금이 한국수자공사에서 동결을 시켰어요. 그럼 평택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저번에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3개년 동안 이제 10%에서 이제 12% 계속 인상한 걸로 이제 해서 좀 저희 추진하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이제 3개년 동안 이제 24년서부터 6년까지 해가지고 20.2% 정도 이제 저 인상하는 거를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저번 달에 소비자 정책 심의에 심의를 받았고요. 그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우리 상원의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뭐 광역상수 요금 동결된 부분하고는 관계 안 하시고 그냥 우리 평택시에 진행되는 거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가 요금 현실화율이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4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실화율이 되지 않으면 일반이익에서 다 전입해서 여기 이제 저 예산을 충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42% 현실화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요금 인상권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그 원수와 정수 물값이 한 470억 연간 우리 평택시에서 활용하는 게 47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그 예산을 보니까 상하수도 그 총 예산이 2,515억 2,800만 원이었고 상수도가 1,585억 9,900만 원, 하수도가 929억 2천만 원인데 예산이 배가 차이 나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하수도 처리비가 더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가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이제 그 처리 비용은 하수도가 높습니다. 네. 높은데 저희가 한 톤당 이제 1,8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예. 원수와 정수의 비용이 연간 470억이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 예산이 1,585억 중에서 470억을 빼면은 약 한 1,09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1,115억) 물가를 빼면은 그 운영비가 이제 하수 처리 비용하고 상수도 우리가 먹는 물하고 사용하는 물하고에 대한 그 차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원수 구입비가 있고 하수 처리장은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운영 관리 비용이 있는데 이제 수도는 저희 시가 좀 특별하게 삼성전자에 따른 공업용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수도의 원인자 부담금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 이제 하수도보다 월등하게 이제 예산이 많은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거의 이제 다른 시군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평이하게는. 이제 상수도 배관이 간 지역은 하수도 배관이 다 깔리는 기본적으로 아니 그렇지는 깔리는 않습니다.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용이 발생 차이가 있는 거는 누수가 있다든지 그렇죠? 누수 아니면 상수도를 연결시키는 관로에서 동파 파열 뭐 이런 사고가 잦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누수는 전국적으로요. 누수를 평택시가 몇 프로예요? 100%로 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만약에 100%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저기 할 겁니다. 그 평택시가 90%예요? 예, 유수율 90% 정도 됩니다. 90%. 그 10%는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기 공업용수를 제외했기 때문에 90%인 거고 공업용수 포함하면 뭐 한 90, 한 5, 6% 이상은 됩니다. 그 뭐 상하수 요금 뭐 인하의 계획은 없습니까? 인하. 요금 인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상수도는 저번에 요금 인상이 돼가지고 이제 좀 자리 잡아가는 단계고 하수 같은 경우는 42%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기 소장님 혹시 저기 이 전반적으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각자 이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이 전반적으로 저희 모든 예산이 좀 이 3차 추경이 많이 줄었어요. 네네. 그렇죠? 뭐시 발전상이나 뭐 여러 가지 개발로 봤을 때는 예산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상당히 이제 금액 자체가 줄었는데 전년도 상하수도 저 일반 예산이 일반 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55억 정도. 네. 그리고 3차 추경 때 전년도는 전 3차 추경 때 거의 일반 회계에서 한 75억 정도가 아마 증액이 됐던 것 같아요. 3차 추경 때. 네네. 예. 근데 지금은 좀 한 4억 정도가 좀 추계가 저기 4억 정도가 늘어났고 특별회계가 뭐 한 7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왜 드리냐면 이제 나름대로 편성을 뭐 잘 하셨겠지만은 그 증감 편성을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3차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어요. 한 3.62% 정도밖에 안 돼요. 증가 퍼센테이지가 보시면은 맞나요? 상수도 특별하게 예, 상수도가 3.7% 정도. 예, 3.6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하수도 같은 경우는 뭐 0.1%. 예. 예, 저희가 됐고 감액됐고 전년도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2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도가만 봐도 전반적으로 좀 여기가 많이 줄었는데 기본적으로 줄은 걸 보면은 뭐 국내 여비 직급 보조비 뭐 상여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고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비 환경정비 정수장 근무자 당직 수당 정수장 정기회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전기료 통신료 보수차량 유지비 여비 뭐 고덕 산업단지 용수 2단계 뭐 이건 위탁사업비 이 기본적으로 이 상수도 쪽에서 많이 줄었어요. 전반적인 사업부에서 보면은 먼저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언급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본 예산 뭐 특별하게 편성할 때도 분명히 예측을 잘 했으면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과다 편성을 하거나 이 불필요한 비용 자체를 좀 편성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보는 거고 어려웠을 때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본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전 부서가 아마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은 3차 추경 때 이렇게 나름대로 쥐어짜가지고 나름대로 이 감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거를 좀 적절하게 지금도 좀 뭐 편성해가지고 오셨지만 여기서도 나름대로의 분명히 감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본 예산 편성 때는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수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 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